네, 많은 전문가들 또 2차전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마감의 정석 시간에도 반도체, 배터리 이 두 축을 통해서 시장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핵심주 위주로, 중심주 위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그래서 그 중심주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군들을 사실 늘 맨 초반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이 믿음에 보답하는 오늘 시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또 2차전지 가는 종목만 간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면 해석을 들어볼게요. 마감의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입니다. 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텐데 오늘의 한마디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코스피 2600에서는 반도체와 함께 이격을 좁혀가는 배터리 중심주를 매매하자입니다. 코스피 2600에서는 반도체와 함께 이격을 좁혀가는 배터리 중심주를 매매하자. 배터리 중심주 오늘 장에서 확실히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강하게 외치는 것처럼 존재감 있는 종목이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손바뀜이 나온 시점이 4월 중순이거든요. 이때가 반도체 손바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58,000원, 59,000원에 추천드렸었고 하이닉스를 89,000원, 88,0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었죠.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거래대금이 한 14주 정도 됐었는데요. 5월 중순까지는 오히려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10조로. 그래서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2,650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은 거의 제목이 같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냥 미래차 중심주들을 계속하자.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추천드렸었고 최근에는 이거 놓치신 분들은 삼성전기 사면 된다. 그리고 이전에 뭐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이나 동진세미캠이나 원익 IPS나 테스 이런 기업들은 제가 매집 전략을 그동안 제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유지된다는 건 아실 거고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심주하고 후발주를 좀 분명히 구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매수 자금이 오늘은 크게 급증을 하기는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정체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좀 중심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LG화학 정도가 이제 중심주다. 이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차라리 얘네들을 잘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2달이 지나간 겁니다. 실전에서는 저는 비중이 이쪽이 80%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이쪽이 80%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도 7월달,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 4월달까지 반도체하고 배터리 작년도에 샀던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주식들이 이격을 줄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전략을 계속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전략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래차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락 이후에 배터리가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반도체를 더 많이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전고점 돌파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배터리가 이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만 이격을 줄여더라도 시장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반도체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가 이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이격을 줄였잖아요. 11만 원까지 갔었던 게 11만 8천 원까지 갔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한 9천 원 정도 거의 조정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지금 7만 3,600원까지.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이미 주도주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기 추천 좀 드렸었는데 이쪽도 매도할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이 났을 때 사야 되는 거고요.
FCBGA로 키워드를 제가 좀 잡아드린 것 같아요. FCBGA. 반도체 기판. 여러분, 엔비디아 GPU 만들 때, 그죠? GPU 만들 때 일반 기판으로 안 돼요. FCBGA로 사야 돼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반 기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이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기업을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대덕전자하고 삼성전기하고 후발로는 이제 코리아 서킷인데 이쪽 시세가 한번 터졌으니까 이제 눌릴 때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얘네들 놓쳤다면 그거를 뭐 한두 대 만들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대량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때 CVD 장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CVD 장비. CVD 장비 누가 만들어요? 원익 IPS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테스, 그죠? 그 다음에 유진 테크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배터리가 중요하죠. 배터리는 지난주에 제일 중요했던 게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먼저 나왔어요. 배터리에서 신고가 먼저 나온 건 에코프로예요. 근데 이 주식은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신고가 나오는 게 중요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그죠? 이 주식이 신고가가 나왔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잡아드렸냐면 이격을 줄여야 되는데 후발 섹터들이 이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중심주도 이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렸죠. 이 주식의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같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제일 베스트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땡기고 포스코 퓨처엠도 땡겼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도 땡겼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배터리에서 체질 개선된 기업들이 있잖아. 오랫동안 사업 준비를 해서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돈도 벌고 있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크게 어떻게 있는 거냐면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이번에 움직인 거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LG 그룹이 있는 거고. 그죠? 이 5월 중순에 5월 10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그 주식들 아닙니까? 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거. 이거 지금 50% 넘었어요, 수익률이.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것도 50%가 넘었고. 근데 아직도 이쪽이 저는, 산업 자체가 꺾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51만 원이 안 왔잖아요. 51이나 48 정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가격을 수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사도 된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 됩니다, 여러분. 사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이제 기다리지 말고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아요. 사야 됩니다. 대신 지금 지수가 2600이잖아요. 2400이나 230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에 사고 세 번에 나눠서 사야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축복받은 거죠. 이쪽 섹터를 공략을 하신 분들은. 이걸 급락했던 구간을 잘 공략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을 매수하신 분들은 해피한 거고, 이쪽을 놓치신 분들은 LG 그룹이라도 잡으면 됩니다. LG 화학이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쪽을 이제 감아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59, 60일 정도 되니까 한 5, 6만 원 정도는 다시 싸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이 이제 나머지 얘네들까지 이격을 좁히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만약 이 종목이 같이 이격을 줄일 때 종합주가 지수가 한 2,6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 한 12조 정도 수준 유지를 해줘야 돼요. 12조 정도 수준 유지를 해주면 배터리 중심주하고 반도체 중심주가 이격이 다 줄어드는 상태니까 이쪽에 돈이 완전히 묻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낙폭주 쪽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차 중심 전략 중심으로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 12주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만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지난번에 가격이 안 와서 못 샀는데 이거 19만 원 정도 깨지는 자리가 나오면 저는 이것도 이제 매수 관점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그거는 차후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물론 핵심을 잡았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이것 대신에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팁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포트에는 2차전지도 배터리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 종목 팔까? 아니면 들고 갈까?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놓고 보시기 바랄게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